저는 올림픽 현장을 5번 취재한 노르웨이 스포츠 기자입니다.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도 봤고 부상으로 쓰러지는 선수도 봤고 0.001초 차이로 메달을 놓치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장면은 경기장 안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그리고 밀라노의 어느 오래된 저택 마당. 그날은 한국의 설날이었습니다. 밀라노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경기장 밖 공기는 차갑고 선수촌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 명의 선수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지만 그 공간은 묘하게 조용합니다. 모두 자기 경기를 앞두고 있고 모두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날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선수촌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눈으로 먼저 알아챈 게 아니었어요. 코로 먼저 느꼈습니다. 익숙한 빵 냄새도 아니고 치즈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간장에 졸인 고기처럼 묵직하면서도 달큰한 향. 오래 끓인 국물에서만 나는 깊고 따뜻한 냄새.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이상하게 배가 고파지는 냄새였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고 그 끝에는 한국 선수단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만 마치 다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갈색빛으로 윤이 나는 고기, 반짝이는 면발의 요리, 그리고 국물. 주변 선수들이 샐러드와 샌드위치, 파스타를 담아오는 가운데 한국 선수들 앞에는 식사가 아니라 식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 특유의 날카로움 대신 묘하게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한데 따뜻한, 긴장했는데 풀려있는 그 모순된 표정이 신기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한 선수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설날이에요. 설날. 단어는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몰랐습니다. 선수는 짧게 설명해줬습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하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며 새해의 시작을 함께 받아들이는 날이라고.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까 잠깐 울 뻔했어요. 집 생각나서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올림픽 선수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하고 단단하고 감정보다 기록이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모든 이미지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집이 있고 어떤 날에는 그 집이 유독 더 크게 떠오른다는 것.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기사 한 편이 아니라 이야기 하나가 될 것 같았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설날을 찾아봤습니다.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떡국을 먹는 날. 흰 떡을 얇게 썰어 맑은 국물에 끓인 음식. 그 한 그릇을 먹어야 비로소 새해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는 문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말도 그 떡국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선수촌에 들어온 걸까요? 올림픽 선수촌 식사는 조직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외부 음식을 대규모로 들여오는 건 규정과 보안, 위생 문제로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밀라노 대회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구조였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한국 선수단도 여기저기 나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날 흩어진 선수들 모두에게 같은 날 같은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 관계자에게 연락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특별한 도시락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부으면 열이 발생하는 가열. 팩을 도시락 안에 넣어 조리시설 없이도 따뜻한 식사를 가능하게 만든 방식. 각 도시마다 운영 인력도 따로 배치하고 경기 일정에 맞춰 전달 타이밍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인 그날은
평소와 다른 특별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불고기, 잡채, 따뜻한 국물 요리. 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진 선수 전원에게 빠짐없이. 관계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락 속 김치 이야기입니다. 세관 규정 때문에 특정 재료가 들어간 김치는 반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김치를 따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레시피를 다듬는데 반년 가까이 걸렸다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김치 하나를 위해서 반년을. 오후에 저는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시내 깊은 골목을 지나면 오래된 저택 하나가 나타납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귀족의 집.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고전 그림들. 그런데 그 정갈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교관이 제기차기를 하다 휘청였고 옆 사람이 잡아주자 둘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윷놀이 테이블은 더 난리였습니다.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왜 치는지도 모르면서 따라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따뜻했습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공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홀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양 현악기와는 전혀 다른 결의 소리. 한 음이 떨어질 때마다 여운이 길게 남았고 천장과 벽을 타고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뒤이어 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은 들어왔습니다. 기쁜데 울컥하고 슬픈데 따뜻한. 딱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어려운 감정.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말없이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레 받은 것처럼 작고 단단한 박수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긴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줄 끝에서 한복을 입은 직원이 국자로 하얀 국물을 떠서 건넵니다. 떡국이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열이 좋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겨울 한복판에서 뜨거운 국물 한 컵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맑고 담백한데 깊이가 있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밍밍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나서 안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맛. 옆에 있던 한국 직원이 조용히 설명해 줬습니다. 흰 떡은 새 출발을 뜻하고 길게 뽑는 건 오래 살라는 바람, 동그랗게 써는 건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떡국을 먹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해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라고. 저는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폭죽도 없이, 카운트다운도 없이 뜨거운 국물 한 컵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새해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줄을 선 낯선 사람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수촌 식당은 경기를 마친 선수들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선수단 테이블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 만난 선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선수는 피곤한 얼굴로 웃더니 도시락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좋았어요. 설날에 이걸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는 더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설날은 두 공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나는 밀라노의 오래된 저택 마당. 낯선 사람들이 종이컵을 들고 조용히 온기를 마시던 곳. 다른 하나는 여러 도시에 흩어진 선수촌. 선수들이 경기 사이의 짧은 시간에 잠깐 고향을 붙잡던 곳. 둘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날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닿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치면서 저는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화려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강요하지도 감동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는다는 방식을 그대로 펼쳐놓았고 그 자연스러움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올림픽에서 승리는 메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어떤 승리는 온도로 남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2월. 사람들은 파스타 대신 떡국 앞에 줄을 섰고 그 한 그릇은 몸을 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올림픽 한복판에서 한국의 설날은 조용히 세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